이산해 1539에서 1609 조선 선조대의 영의정을 지냈으며 북인의 영수였다.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에 책록되었다. 서화에 능하여 문장 8가라 일컬었다. 저서로 악의 유고가 있다. 본관 한산이며 자는 여수, 호학의 종남수옹, 시허 문충이다. 1539년 목은 이색의 7대손으로 출행하였다. 그의 부친은 현감을 지는 이즈번이고 숙부가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이다. 그는 어려서 숙부 이지함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산해관에서 그를 잉태하는 태몽을 꾸어 이름을 사느라 지었다고 한다. 어려서 글씨에 능했으며 그의 총명함이 명종까지 회자되었다고 전해진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 그의 집안이 화를 입게 되자 고향인 충청도 보령으로 이주하였다. 초시를 거쳐 성균관 유생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156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 수천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고 통인에 속했다. 1563년 이감으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하였지만 1578년 대사관에 이르러 서인 윤두수, 윤근수 등의 죄를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1580년 병조참판에 오르고 이어서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를 거쳐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대제학, 판해금보사 등을 겸직하였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1590년 영의정에 올라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에 책록되었다. 당시 조정은 정열입의 기축옥사와 신묘년의 세자책봉 사건을 두고 조선의 정가는 술렁였다.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는 건조 문제가 발생하자 아들 이경전을 시켜 정철이 인빈 김씨와 신성군을 해치려고 한다고 모함하였다. 이 때문에 정철은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고 동인의 집권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서인 세력의 영수 정철뿐만 아니라 서인 모두를 문책해야 한다는 강경파적인 입장에 있었다. 이 때문에 동인은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갈리게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여 개성에 당도하였으나 사헌부, 사관원 양사로부터 국정을 그르치고 외적을 들어오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백의로 평양에서 다시 탄핵을 받아 강원도에 귀양갔다가 1595년 돌령부영사로 복관되고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때 북인은 다시 기성 북인들의 불만을 가진 소북과 기성 세력인 대북으로 갈라졌는데 이선에는 홍여순과 함께 대북 세력에 속했으며 영수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1600년 이선에는 영의정에 재임되었으며 아성 보원군에 봉해졌다. 이때 이선에는 홍여순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육북과 골북으로 분열하였다. 1602년 관직에서 물러난 대북의 영수로 역할하였다. 하지만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세력과 대립하여 광해군을 옹립하는 대북의 입장에 있었다. 1608년 선조가 사망하자 원상으로 국정을 주도했고 소북파를 견제하여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역할하였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609년 음력 8월 23일 사망하였다. 6세 때 글씨를 잘 써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서화에 능하여 대자와 산수묵도에 뛰어났다. 선조 때 문장 8가라 일컬었다. 저서로 악의 유고가 있고 글씨에 조정암 광조 묘비가 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인물 광해군 일기 중초본 19권 광해 1년 8월 2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1609년 명만력 37년 아성보원군 이산해의 졸기 아성보원군 이산해가 죽었다. 전교하기를 아성보원군은 국가의 시기로
그의 숙덕 중망은 좋게 집에 누워서도 여론을 진종시킬 만하였다. 내가 지금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 상가의 장막비 공옥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모든 지상에 관한 일들을 현임 대신에 이에 따라 할 것을 해줘야 말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임금이 소인에게 미혹된 것은 선왕이 이선혜에게 미혹된 것과 같은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깨닫고 하교하기를 사내의 마음은 길가는 사람도 안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야에서 그 말을 외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그의 시귀와 장맛비에 비기기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선혜가 스스로 정책 공유공의 공운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왕도 자기에게 공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가? 그러나 김귀인과 결탁하고 선왕의 뜻을 받들어 세자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막은 것은 바로 이선혜가 주모자였는데 왕만이 유독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행히도 하늘의 토죄가 시행되지 않아 제 집에서 늙어 죽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죽음을 기뻐하고 그 늦은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심지어 하교하기를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고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인정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이선혜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7살에 능히 글을 지음으로 신동이라 불리웠다.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에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과 같았다. 오래 전병을 잡다가 재상에 이르렀는데 그가 처음 여러 관직을 임명할 때에는 청탁을 완전히 끊어서 문 앞이 엄숙하니 사람들이 그 사심이 없음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선묘께서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검약함을 좋아하여 대우해주며 의심하지 않았다. 좋은 명성을 얻은 뒤로는 드디어 조정의 권한을 잡고 그가 처음에 골라 등용한 두세 소인배를 신복으로 삼아 때때로 한밤중에 몰래 불러 은밀히 의논하면서 인물을 평가하여 뽑아 등용하거나 탄핵하여 내칠 것을 모두 결정하였다. 그런 뒤에 그 두세 사람이 모두 차례로 우익과 조화의 벼슬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도 감히 그 어디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지적하여 배척하지 못하였고 상도 역시 한 시대의 공의로 인정하였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자는 비록 권유에 있더라도 반드시 계책을 써서 내치고 그가 좋아하는 자는 비록 죄를 받고 있더라도 반드시 계책을 써서 뽑아 올림으로 악의 현이라 불리웠으니 그가 요로에서 통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기충년 신묘년 4206일에 시세가 여러 차례 변하여 그 마음의 자취가 크게 폭로되었다. 그가 처음에는 정철에게 붙어서 그를 이끌어들여 함께 정치를 하다가 정철에게 용납되지 못함을 안 뒤에는 또 떠드는 말로 몰래 궁궐관을 통해 그를 모함하여 그 당파를 일수하였다. 이 때문에 조야가 반목하니 시정의 아이들과 촌사람도 모두 그 이름을 부르며 비웃었다. 유성룡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와 나란히 서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와 약간 틈이 생기자 또 유성룡을 헐들어 급기야 그 당파에서 떠났다.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상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군상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하였다. 한때에 간사하고 탐욕스런 무리들로 임공로, 홍여순, 송원신, 이각, 정인홍, 유영경 등으로부터 나아가 삼청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비록 서로 갈라져 공격하기도 하고 시중 어긋나기도 하였지만 국내에 총애받는 자들과 결탁하여 선류를 배척 모함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 이선혜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비록 한가하게 벼슬하지 않는 때에도 그가 만들어 배치해 놓은 자들이 모두 그의 당파로 폐조에 이르러서는 그 재앙이 하늘에 닿았다. 판정 뒤에 논의하는 자들이 그 수악이 죄를 추후에 바로잡고자 했으나 역시 감히 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역시 소인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기자헌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선혜는 아마 용과 같은 사람이다. 붕당이 있은 뒤로 이와 같은 사람을 처음 보았다. 고 했으니 대개 그 지혜와 술수에 깊이 감복하여 상대하기 어려움을 꺼려서 한 말이었다.